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놔두고 내가 죽으면 어쩌지? 아내 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죽으면 날개를 달지. 깔깔 웃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이 내 아내 맞아 하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나만 혼자 아내를 멍청하게 짝사랑했나 하는 착각 같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늘은 영감들에게 생존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넉넉하게 사시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영감님께서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영감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지 할머니는 피아노도 잘 치시고 합창도 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셨어요. 영감님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싫어하시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부부가 같이 여행 한 번 안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영감님이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여행을 기피하셨대요. 영감님 돌아가시고 몇 달 후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정말 날개를 다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한국에 가셔서 여행도 하고 동창 모임에 나가시고 너무 바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는 영감님이 얼마나 짐이셨나 생각을 했어요. 처가의 큰 처형이 고집불통이셨던 남편인 큰동서가 돌아가시고 처형이 날개를 달고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는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혔는데 어제야 착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제가 죽으면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아내를 걱정을 했었는데 위에 두 사례에서 날개단 여인들을 보며 꿈 깨고 살아야 함을 자연스럽게 시인하게 됐습니다. 영감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론은 아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오래 살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날개단 여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선배가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잘생기고 하버드를 나오고 성공한 사업가로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강연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성공한 사업가는 연단에 서서 하버드를 졸업한 성공한 사업가로 자기를 소개하고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못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중은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맹인이라며 뒷주머니에서 접혀있던 지팡이를 펴며 맹인임을 설명했답니다. 겉으로 보는 그 성공한 사업가의 실체는 맹인이었어요. 청중은 눈으로 모두 그 사업가를 보았지만 맹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어려서 눈을 멀게 되었음을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하며 생활했대요. 보는 눈을 가지고도 상대를 바로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른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자기의 보지 못하는 세계를 설명했답니다. 어쩌면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제대로 그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많다며 어쩌면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듯하다고 어필했대요.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회사 운영에 관한 임원 회의가 있을 때 임원들을 볼 수 없어서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했답니다. 맹인의 답변은 이랬어요. 잘 들으면 보면서 하는 대화보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서 더 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외모와 인상이 걸맞지 않으면 눈으로 본 사실 때문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 가운데 눈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글쎄 나이가 들면 삶이 아무 걱정 없이 안정되리라 믿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중년의 젊은 날 사는 게 정말 치열했습니다. 거기다 경제 위기를 몇 번 겪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시대의 아픔 코로나에 또 한 번 위기가 스쳐갔어요. 그것도 다행히 잘 견뎌 넘겼습니다. 남들이 유행처럼 겪는 노년의 부부 갈등, 우리 집도 예외 없이 그놈도 홍역처럼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안정합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안정하며 흔들리고 방황하며 실패할지라도 계속 움직여야 해요. 늙어가는 과정 중에 가난과 질병으로 벗어나는 길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은 어떻게 노력해서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허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나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 삶을 흔드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60대 초반에 대장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사기,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지인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풍파 중엔 가난은 물론이고 더 가혹한 일은 남편과 혹은 아내를, 어떤 이는 자식을 앞세운 분들도 있어요. 물론 병마와 싸워 이긴 육신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가 언제였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잘 사는 인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결혼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의 넉넉함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최근의 뇌과학은 행복을 느끼는 데는 굳이 특별한 넉넉함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뇌가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은 큰 돈도 없고 배움도 크지 않고 얼굴도 잘나지 않고 머리도 그다지 명석하지 않지만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뇌과학자 이론대로 현실에 맞춰 저 자신을 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인생이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한때 저의 목표가 자녀를 건강하게 의롭게 양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의로운 인품과 나눌 줄 아는 두 자녀의 의로운 며느리까지 얻어 가정이 화평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극히 작고 단순한 일에도 뜻있게 만들어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노라면 성공은 절로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한때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진한 겸손과 살아남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아질까요? 뭔가를 배울 때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읽기와 쓰기,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좋은 샷과 골프를 칠 때.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를 가니 모든 기쁨의 가장 높은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글쎄, 내 한 몸짓해 힘든데 이웃과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솔직히 마음이 안 갑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유타밸리 대학 내에 있는 종교교육원에 가서 종교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배움을 통해 예전보다 신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에 있어요. 배우고 듣는 건 쉬우나 가장 어려운 게 아는 걸 실천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은 그만두고라도 같이 사는 아내 사랑만 해도 그래요. 실천이 안 되는 편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을 게을리했었어요. 수강생 중에 제가 가장 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배운다는 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즐겁게 사는 것이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면 웃으며 사는 것이다. 저는 오늘도 살아서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하루가 갑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골프샷 너구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홀 파워에서 한 너구리는 버디를 하고 한 너구리는 더블 보기를 했어요. 버디 값에 장타 값에 타수의 스킨에 아무튼 곡소리가 나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투를 하다 보면 몇 대 맞고 들어가야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릴 수 있다. 권투 선수가 한 대도 안 맞고 때릴 수는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때릴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돼요. 어쩌면 오늘이 두들겨 맞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 인생의 어느 때인가요? 글쎄 쉴 때가 아닌가 싶으나 아직도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영상이에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무였습니다.